전주의 한 수소차 충전소. 수소를 실어오는 차량이 파업에 동참해 공급 차질이 빚어지며 친환경 시내버스 운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가용 수소차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찾아다니라 하루에 50km 정도 돌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건설업계 피해는 더 큽니다. 내후년 3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아파트 현장은 건설 장비들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볼모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건설 현장 다 값시키고 다 그냥 우리뿐 아니라 다 똑같아요. 전국 569개 건설 현장 중 절반 이상의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시멘트 업계 출하량은 계획 대비 9%에 그치며 누적 피해 금액이 464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등 6개 단체는 어제 화물연대를 규탄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시멘트 운송 중단으로 그 여파로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일부 건설 현장이 멈춰서게 되는. 철강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대제철은 파업 첫날부터 제품 출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주에는 적재 공간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포스코는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공장의 기자재 반출과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소가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주유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서 그 운송 거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76개 현장팀이 곧바로 운송업체 등의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 개개인에 대한 주소지 등을 파악해 명령서를 송달하거나 가족 또는 회사 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송달까지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이후 우편 송달까지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 강경 조치에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며 각 지역 지부에서 삭발 투쟁을 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1월 29일은 또 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날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독재가 부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업무 명령 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2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여러 대가 도로 한 개 차선을 차지하고 서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옆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유조차가 오갑니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유류 제품 유통의 60%를 차지하는 판교 저유소의 출고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부족해지자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주유 손잡이에는 사용 금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인근 다른 주유소도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걱정입니다. 주문을 해야지 먼저 모르고 그렇게 오늘도 했는데 아직 내가 약속했네. 제가 우리 한 2, 3일 피해 신고 접수도 늘고 있습니다. 24곳 주유소에서 피해를 봤다고 정유사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협회에서 대처를 해줄 수가 없느냐라는 전화가 20곳 이상.
정유업체들은 파업 전 2조 안팎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파업이 확대되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주유 대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를 석유공사 공식 앱 오피넷을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서비스를 통해 알려 소비자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복귀 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업무 복귀를 압박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했던 3년 연장안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운영 결과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끝까지 운송을 거부하며 3년 연장해달라는 건 면목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송 종사자에 대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합의된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욱더 강고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대우도 더 확전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 미복귀 시 면허 정지 등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양측의 벼랑 끝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 차질을 빚고 있는 인천의 한 시멘트 사업소. 레미콘 차량이 사업소 밖으로 움직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시작된 이후 파업에 동참했던 비노조원들이 현장에 일부 복귀하면서 이틀 전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4만 5천 톤으로 전일 대비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45% 50% 선인데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파업 중단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대오에 금이 가는 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탈퇴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악화하고 있는 정유 부문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말이 되면 운송 거부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만큼 정부는 이번 주말을 총파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다시 한번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계는 물론 컨테이너 물동량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화물연대 집회 참여 인원 역시 지난 일요일 대비 67%로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정유업계입니다. 수일째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주유를 하러 왔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불 들어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안 돼가지고. 나 지금 멀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전국에서 속출했는데 어제 오후 2시 기준 8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군 수송용과 농협 수협 탱크 로리까지 총동원됐지만 기름을 제때 공급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인항에 한 대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다 소진됐다고. 윤 대통령은 어제 화물연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 원칙을 재강조했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측이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